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9월에 수출이 뭐 회복됐다, 경제 성장률 올라갔다, 경제 회복되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건 지표상인 거고, 지표상으로 기저효과라는 게 있죠. 기저효과가 뭐예요? 최악에서 덜 최악 갔는데 이게 되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최악이 깔아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건 아니죠. 그거는 주변을 보면 되죠. 핵심적으로 경제 성장률 올리긴 쉬워요. 대기업 같은 데만 쭉쭉 키워줘가지고 수출 쭉쭉 유리하게 해주고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은 키우기가 쉽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로 나라 경제가 살아나느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경제 성장이 장기화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초이노믹스도 건설사들 쭉쭉 키워주면서 경제 성장률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에 장기적으로 소비 침체와 인구 감소를 만들어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중요한 거는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서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결국 소비가 회복돼서 내수 시장이 회복되는 것이 그 나라가 탄탄하게 가는 길이죠. 그런데 지금도 성공투자 따라잡기 하면서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수저처로 선점해놓고 뭐 분양시장에도 활기를 띠고 있다. 얼어 죽을 활기는. 그러면서 뭐 지금 KB,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부자들 자산 줄고 있다, 부동산 자산 줄고 있다 이야기했던 거는 KB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는 KB는 조금 더 부자 우호 쪽으로 부동산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죠.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한다. 규제 대안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뭘로 유도하는 거예요? 상가. 어차피 이제 규제 대안책으로 부상된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집으로 투기하고 돈 벌고 하는 사람들은 안중에 없다. 상가 분양 잘 되도록 유도하려고 돌리는 거죠. 같은 언론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집값 계속 뜬다 해놓고서 이제 부자들은 집 안 사고 상업용 부동산 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자들이 사니까 사야 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어때요? 또 여기서 무슨 얘기 나와요? 항아리 상권. 코로나로 인해서 집 가까이에서 지내려는 문화가 생기면서 항아리 상권 재조명. 얼어 죽을 소리 하지 마세요. 집 가까이에서 해결하는 거 이케아 배달 문화 정도죠. 그리고 대부분은 인터넷에서 주문하지 멀리 안 돌아다니려고 집 가까이에서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항아리 상권일수록 상가 분양이 어렵고 임차인들 입점이 어려우니까 지금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 빨리 팔아치우기 위해서. 이거 분양한 거예요. 분양한 거. 재조명은 무슨 재조명이에요. 항아리 상권 살아났다는 거 있어요? 수요가 빠져나가기 힘든 구조에 있어서 동네 내에서 상권이 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예를 들어 단지 여러 개 붙어있어 요 내에 상권 형성된다든가 큰 상권 말이고요. 그런 거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는데 조명 받아요? 집 근처 둘러보세요. 전보다 더 안 돌아가지. 예전에는 큰 상권에 비해 항아리 상권이 별로였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큰 상권도 죽고 항아리 상권도 죽었는데 큰 상권이 더 죽은 것 같으니까 항아리 상권 재조명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데 집 근처 나가보세요. 사람들 돌아다니나. 그 다음에 뭐 역세권 상업시설 관심 증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민역 생긴다고 하니까 상가 비싸게 분양하려고 포석 깔고 있는 거죠. 예전에 역 들어오기도 전에 다산역, 미사역 이런 데 생각해봐요. 거기 막 5천에서 1억씩 갔어요, 평당. 근데 보면 어때요, 지금? 공실률. 0%였던 명동 공실률이 28%예요, 28%. 소규모 상가 기준으로. 근데 이태원 뭐 30.3%, 명동 28.5%. 작살나고 있다는 거죠. 강남대로, 강남 16.4%, 화곡 12.9%. 이런데 다 늘어나고 있다. 상권의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상가 왜 사요? 원래 대부분의 이유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죠. 이게 원래는 핵심 이유다. 그리고 뭐 여기서 뭐 시세 차익 뭐 이야기하는데 수익이 안 나오면 시세 차익이 나올 수가 없죠. 핵심은 수익을 올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인데 임대료가 못 오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가격만 2배로 뛰었다. 그러면 수익률이 2%로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요거 공실 날 위험도 있고 제때 월세를 안 줄 위험도 있고 한데 은행이랑 거의 비슷한 이자로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세 차익 역시 시세 차익을 뭐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익이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왜 부자들이 상가 꼬마 빌딩을 살까요? 부자들의 재테크법? 당연히 감정평가가 낮기 때문이죠. 사놓고서 증여할 때 세금 탈세하기 좋으니까 상가 꼬마 빌딩을 사는 거예요. 수익률이 나와서 부자들이 저걸로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증여하면서 세금 떼먹으려고 탈세하려고 하는 거지. 저게 뭐 부동산의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상권 중에서 아예 초창기부터 되게 임차인들을 배려해줘서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하게 받고 그래서 수익 나오는 데 말고는 공실 터지고 있잖아요. 임대차 시장 동향 보면 어때요? 임대 가격 지수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임대 가격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임대료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 근데 가격이 오른다는 게 말이 돼요? 투자 수익률 오피스 1.32, 중대형 1.14, 소규모 1.08, 집합상가 1.15
공실 날 것을 고려해도 저 정도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은행 이자가 낮아서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다? 은행 이자만큼은 나와요. 은행 이자보다야 조금 더 되겠지만 임대료 뭐 이 정도. 공실률 소규모가 6%대인데 소규모 상가가 그렇게 박살나고 있다고 했죠. 중대형은 이미 박살났겠죠. 오피스도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박살나 있었고 저건. 공실률 0%, 우라격발하는 제멋대로 통계.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28%. 표본에 따라서 잘못 나올 경우는 있겠지만 확실히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거죠. 서울에서만 지금 2만 곳 문 닫았어요. 상가 2만 곳이 비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주택시장이라고 봅시다. 가구수 2만 감소했다고 해봐요. 말할 것도 없죠. 공급이 2만 가구 들어오는데 공급 부족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년에 공급 부족이라도 2만 1천 가구 들어오는 건데 사실상 그것도 추가로 들어오는 거라서. 그렇지만 가구수가 2만 가구 감소했다고 해봐요. 완전히 수요 부족이죠. 공급에 비해. 근데 어때요? 상가 2만 곳 문 닫았대요. 근데 무슨 얼어 죽을 상가 꼬마 빌딩을 지금 자꾸 사라 그래요? 아예 상가가 지금 과잉되었다. 너무 과잉되었다. 초창기에 막 신도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옥정 같은데 상가 비율이 2%대다. 1점 몇 %다. 2%다. 그 신도시 중에서 그렇게 상가 비율이 낮기 때문에 상가가 엄청나게 잘 될 것이다 라고 홍보하는 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홍보하는 걸 믿으면 안 되느냐. 아파트마다 다 단지 내 상가 들어오는데 그거 다 제외하고 한 거니까. 근데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단지 내 상가들 들어오고 있죠. 그런 것까지 고려 안 하고 그냥 상가가 적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가가 과잉되고 들어와도 입점해도 장사 안 되고 임대료는 비싸니까 빠지게 되고 건물주는 공실 나서 고생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임대료를 내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상가 임대차법은 지금 임대차 3법이랑 차원이 다르죠. 10년인데. 그리고 생각해보면 상가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초창기에나 문제가 좀 있었지 지금 피해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 3법 반대하는 여론 자꾸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다? 더 안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신촌 기차역 공실상가 여기 엄청나게 비어있다. 그러니까 상가 과잉이니까 아예 부숴가지고 청년주택 만들겠다.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죠. 빈 상가 채우는 전시, 공실로 남아있는 상권을 전시 공간 리모델링 하고 있다. 일시적일 뿐이죠. 이것도 결국엔 지금 상가가 굉장히 과잉되어 있다. 핵심 상권에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지금 핵심 상권이 명동, 이태원, 강남, 화곡 다 공실률이 늘고 있다. 통계 나왔죠? 너무 비싸다. 그렇다면은 문제는 뭐예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임대료가 너무 비싼 이유는 건물주가 욕심이 많아서요? 건물주가 욕심이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상가 가치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다. 수익률을 맞춰야 되니까. 결론은 뭐예요? 상가 가치 고평가가 문제지 임대료 이것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죠. 소주성 이야기하면서 뭐 자영업 망하네 이런 거보다 주 핵심은 임대료라고. 부동산 가격을 높여서 임대료를 많이 가진. 제가 얘기하는데 뭐 건물주 나쁜 놈, 임차인 착한 분 뭐 이런 식으로 싸움 붙이는 게 아니라 문제는 건물의 가치가 고평가됐기 때문에 임대인도 임차인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 이 모든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이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던 이유는 상가 이전에 땅값이 올라서이고 땅값이 오른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이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을 잡아야 한다.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땅값이 먼저 올랐는데요. 일본은 땅을 투기하기가 좋은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투기하기가 좋으니까 아파트 먼저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왜? 전세가 있으니까. 갭 투기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주 외 부동산 투기 비중이 30%가 넘어요. 다른 나라의 3배가 넘어요. 그런데 거래세 비싸니 보유세 비싸니 양도세 비싸니 징징대지 말라고요. 그 투기꾼들이 다 속아내기 전까지는 당연히 비싸게 해서 특히 다주택자들 어떻게 왜 이렇게 잡냐. 이 사람들이 임대주택 공급해준다. 이거 다 뭐예요?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나라처럼 충분히 그냥 딱 그 정도 공생할 정도가 있으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많다. 투기꾼들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징대면서 유리한 것만 갖다 통계 갖다 쓰고 그러면 되겠어요? 위례 아까 얘기했죠. 수익률 보장한다. 4.5% 뭐 5% 수익한다. 개뿔 믿지 마세요. 지금 1층 상가 통 비었죠. 이게 5%도 만만치 않으니까. 제가 얘기했겠죠? 여기 보면 어때요? 예시 14,000가구 상가 500에서 700 월 300 지출한다는 점 하면은 많이 쓰면 30%니까 1만 가구 입주했다고 하면 100억 손해하죠. 500개니까 매출 2천만 원이죠. 임대료 10%로 보면 200만 원 정도 돼야 되는데 10억이면 500 받아야 돼요. 4% 맞추려면. 이것도 평당 5천 고려했을 때. 1층 같은 경우. 위례 같은 경우 1억도 나왔었죠. 1000만 원 받아야 돼요. 10평짜리. 이렇게 계산하는 거 둘째치고 10평짜리에 500만 원 임대료 내고 살 수 있어요. 상가 가격이 높은 게 문제다. 근데 비싸게 팔면 누가 이득 봐요? 건설사. 지금 다 이거 건설사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언론들이 계속 수작 부리고 있는 거다. 그런데도 부자들이 사고 있대요.
1억으로 빌딩 살 수 있다. 구라죠? 꼬마 빌딩이라고 해서 샀더니 다중주택. 고시원 같은 거 다중주택이죠. 불법 건축물이고 법과 속이 다르다. 믿으면 안 되죠. 오히려 또 반대로 저기 빌라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근생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목적에 맞게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구라쳐서 판다. 넘어가면 안 되죠. 갖고 넘는 것 꼬마 빌딩으로 몰렸다 하면서 규모 늘어났다고 했는데 꼬마 빌딩으로 왜 몰린다고 그랬어요? 꼬마 빌딩이 탈세의 온상이니까. 수익을 보고 산다? 꼬마 빌딩은 지금 상황에서 수익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증여세 탈세를 위해서 많이 산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꼬마 빌딩에 몰리는 거다. 핵심이 이거예요. 증여세 최대 80% 아끼는 거. 그러니까 자산가들이 빌딩 이 정도 사가지고 넘기고 보면은 저게 미성년자들 집주인 임대사업자 이런 것도 있지만 미성년자들 증여해가지고 좀 문제되는 것들을 보면은 꼬마 빌딩 많았죠. 할아버지한테 부모한테 꼬마 빌딩 받았어요. 왜 꼬마 빌딩으로 하겠어요? 증여세 아끼니까. 증여세 탈세하려고. 지금도 보면 어때요? 60대들 법인 설립하고 있죠. 법인 규제 강화되고 있는데 왜 법인 막 설립하고 있죠. 지금 특히 창업자 비중, 요거는 딱 누가 봐도 법인 부동산 투기. 법인 규제 강화됐는데도 창립하고 있다. 왜? 양도하려고. 증여성 거래를 통해서 양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뭐 영업권 뭐 양도하고 뭐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해서 처리해서 절세라고 하지만 탈세죠. 탈세. 뭘 절세요? 탈세지. 이 금액 넘기기 위해서 거짓 처리한 건데 다 불법 증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요. 강좌 열립니다. 이런 것들 잡아내야 돼요. 일조권 등에 유리한 점이 많아 건축주 관심이 많습니다 막 하면서 선착순 모집해서 강의해가지고 또 찝어주고 있는 거죠. 가격 띄우는 거고. 가격 띄우기예요. 그리고 저런 거 유튜버 자기가 대표인 빌라 건설 소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 잡아내야죠. 저런 데서 또 그런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결론, 경제 살아난 거 아니다. 결국 왜? 서민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자영업 무너지고 있다. 자영업이 무너지면 당연히 상가, 꼬마 빌딩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고 수익률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수익률 감소, 공실률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핵심이죠. 따라서 지금 상가, 그 다음에 꼬마 빌딩 사는 거 미친 짓이다. 그런데 부자들이 산다고 하죠. 부자들이 사는 이유 뭐예요? 부자 거를 부자가 사는 거예요. 탈세하려고. 탈세를 위해서. 상가 사면 부자가 돼요가 아니라 부자가 된 다음에 탈세하기 위해서 상가를 사고 꼬마 빌딩을 사는 거니까 이런 걸 가지고 팔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잘못 사게 되면은 처분도 안 됩니다. 처분도 안 되기 때문에 뭐 경매 나온 거 봤었죠? 1억 넘는 상가였는데 낙찰가 100만원대 막 나온 거 그런 경우도 있고 수년 동안 팔리지도 않고 공실만 지속되어서 몇천 몇억씩 손해보고서 폐지 줍는 분들도 많아요. 예전에 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상가 뜬다. 특히 신도시 상가 이런데 인프라 확보도 안 된 데는 더더욱 안 되고 거기는 완전히 망했고 지금 보면 되잖아요. 위례 상권 망했죠. 마곡 상권 망했죠. 이런 데들 보면은 다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상가는 절대, 그리고 앞으로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상가보다는 인터넷 쪽으로 업종이 많이 바뀔 것이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지금 상가를 비싸게 분양받거나 사는 것은 경제 추세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한다.